정말 빨라요. 얘네들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이 종목들을 골라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올해부터 시작해 내년 1분기까지. 이 종목들을 골라서 빨리 종목 교체하고 잡아야 된다고요. 어차피 저평가 때문에. 이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종목들은 제가 제일 자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세입니다. 이런 거는. 제가 제일 잘하고 제일 좋아하는 장세죠. 옛날부터. 왜냐하면 저 외국인하고 연기금 수급 분석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사실은 국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약간 건방진 멘트라서 제가 죄송하긴 하지만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 섹터가 못 가고 이쪽 섹터가 못 가면 시장에서는 어차피 유동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으로 다 가도 어차피 주식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의도에 자산운용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얘가 안 되고 얘가 안 되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지금이 안 늦었다는 거예요. 이제 초기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지금 2100선, 2200선 그리고 내년 상반기 1분기 그때 아니면 매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종목을 찾아서 왜 그런지도 보고 교체를 빨리 해줘야 되는 거죠. 어차피 얘도 저평가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너스 50%가 손실이 났는데 이런 종목들의 비전이 없으면 이게 기술적 반등이 된다고 그냥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과감하게 종목 교체를 하죠. 하고 어차피 저평가된 종목들 시장 떨어졌으니까 얘도 같이 떨어졌거든요. 얘도 같이 떨어져갖고 얘도 싸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100% 수익이 나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손실이 다 복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으려면 제가 매번 얘기했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이렇게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해 내야 된다고요. 이렇게. 저기 제가 우리 회원단한테 어제도 그 얘기했지만 뭐 1800선 갈 수도 있죠. 1700선 갈 수도 있죠. 그리고 페드가 돈을 안 풀면 지수는 못 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의견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단 우리 시장에서 모르는 게 하나가 있는 게요. 페드가 돈을 안 풀어도요. 벌써 풀려져 있는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유동성은 어든 되는 쪽으로 몰립니다. 손가락 빨겠어요? 여러분들? 아니 전 세계 투자 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손가락을 빨겠냐고요. 어떤 형태든 간에 그 해에 스타 종목들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스타 종목은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스타 종목의 섹터가 어딘가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난번도 한 말씀드렸죠. 1800, 1700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경기 침체가 다 반영이 돼서 안 가면 어떻게 할래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난 1700, 1800 올 거야 라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어느 라인이 무너지면 나는 다 1700, 1800 갈 거라고 생각해 놓고 그 라인을 손절 라인 딱 잡아 놓고 그 다음에 그 라인이 안 무너지면 가는 종목 계속 간다고 생각하고 그 종목들 사겠어요? 답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공포심을 가지지 말고 택도 아닌 종목 사지 말고 앞으로의 트렌드가 어딘가를 사서 그 트렌드에 맞게끔 종목을 사면 저는 충분히 승산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퍼가 낮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시장이니까. 그래서 이쪽 섹터를 무조건 노려야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제가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이 30종목 중에 10종목 제시해 드릴 테니까 무조건 사자. 넣자. 그리고 다 설명해 줬어요. 이게 어떤 형태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11월 달에요. 금리 때문에 시장에 한번 출렁거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야 돼요. 제 예상이 맞다면. 예. 근데 지수는 많이 못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도 2600선이고요. 못 가면 2400선이에요. 근데 2100선이 안 무너지는 한 2100선에서 2400선 박스권이 될 수도 있고요. 2100선에서 2600선 박스권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저희 회원한테 얘기했어요. 2100선 무너지잖아요. 그럼 다 날릴 거예요. 저희가 샀던 종목들, 매수했던 종목들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날릴 거예요. 그러면 다시 2100선 위로 올라오죠? 그럼 다시 살 거예요. 저는 2100선이 기준이에요. 딴 거 없어요. 저는 2100선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2100선이 깨지지 않는 한 2100선이 저기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2100선이 PBR이 0.78배예요.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까 방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방운영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라이브 방송 많이 안 해요. 오래 안 해요. 그러니까 오래 할 필요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어디죠? 11시까지만 라이브 방송을 해요. 11시까지만 라이브 방송을. 그리고 문자는 11시에서 5시 30분까지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10종목만. 그러니까 이 니트 30 종목들 30종목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10종목만 발굴해서 매수를 할 거예요. 손절 라인 쳤고. 그래서 가져갈 거예요. 이거는 제가 트렌드를 다 분석해왔기 때문에 이건 자신 있어요. 예. 대표님 내년 2100선이 내년 1분기에 모여서 그러니까 파크센스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 1분기에 왜 2100선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죠? 저는 안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너지면 예, 다 매도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올해 저점이 내년 1분기 저점도 저점이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아니요. 기존 상담은 안 되고요. 무조건 저희는 저희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제가 발굴했던 종목으로 기초를 해야 됩니다. 네. 저는 대형주보다는요, 옐로칩 위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량주겠죠?
그러니까 너무 큰 대형주는 제가 볼 때 이번 시장에서 많이 못 갈 것 같아요. 시장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가총액 한 5천억에서 한 10조 사이의 종목군. 가능한 한 1조에서 10조 사이가 되겠죠. 여기서 정말 우량한 기업들. 기업 플러스 저평가된 기업. 그러니까 저평가된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이게 이 저평가에 대한 기준이 좀 다른 게 제가 지난번 제가 강의하면서 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저평가주라 그러면 주가가 급락해서 퍼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PBR의 개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인정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저평가주는 주가가 급락해갖고 퍼가 낮아지는 경우는 저희는 인정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실적이 좋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퍼가 낮은 섹터가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ESG를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나 퍼의 개념은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퍼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해보면 아시겠지만 퍼는 아마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못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만 퍼의 개념이 적용되지 종목에서는 퍼의 개념이 이렇게 적용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퍼가 낮다라는 거는 자산 가치만 부각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PBR이 낮다는 건 자산 가치만 부각되는 거죠. 저는 PBR도 낮아야 되고 퍼도 낮아야 돼요. 그리고 ESG 돼야 돼요. ESG. ESG 안 되면 저는 안 해요. 그러니까 ESG가 왜 ESG가 중요한가 하면 이제 대세가 뭐 어떤 사람들 이번 뭐 인플레이션을 거치면서 대세가 뭐 ESG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세가 ESG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로벌 ESG 펀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매수를 하려면 ESG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ESG가 충족이 안 되면 아무리 저평가를 하더라도 글로벌 펀드에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제외시켜야 되는 거죠. 아니요. 다른 종목들 다 정리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오는 종목들로 종목 교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뭐 이렇게 되게 고평가됐다거나 외국인 기관 연기금이 안 들어오는 종목들을 하나씩 팔아서 우리 종목으로 갈아타면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종목을 지금 많이 편입 안 했어요. 지금 한 2종목 편입했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8종목을 편입을 해야 돼요. 저희가 2종목 편입했어요. 앞으로 8종목을 더 편입해야 된다니까요. 총 10종목을 편입해야 되는데 저희가 딱 2종목만 편입해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편입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하면 되죠. 여러분들 기존 종목을 팔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되죠. 3종목 편입했구나. 죄송합니다. 3종목 편입했습니다. 3종목. 예. 그러니까 2종목이 아니고 3종목. 나머지 종목들은 저희가 다 정리를 했고요. 앞으로 정리를 할 생각이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길게 가져갈 종목들은 딱 3종목 있어요. 저희가. 예. 근데 3종목 중에서 2종목은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편입이 안 됐고요. 저는 11월 달, 그러니까 11월에서 12월 달에 한번 편입했고요. 내년 1분기에 한번 편입할 거예요. 예, 편입을 완료시킬 겁니다. 이제 12월 달에 진바닥 찍는 거는 그러니까 내년 1월 달 시장 떨어져도 다시 안 떨어질 종목들을 미리 편입해 놓고요. 그 다음에 내년 1분기에 마지막으로 편입 완료할 겁니다. 1분기 시장이 안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안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봐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네, 근데 제가 볼 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눈여겨서 보고 있습니다. 됐나요? 어, 근데 어쨌든 시장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못 느끼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 못 느끼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이거 공감 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이거 공감 가세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진행됐던 성장주의 시대가 끝났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적이 안 나오면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페드가 유동성 공급 안 하니까 회사채 시장에서 작은 경색이 생기고 재무가 안 좋은 개별주 못 간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섹터들만 우리가 발표 없잖아요. 외국인 기관이 좋아하는 섹터만 보면 되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분석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것 같으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7번 한번 눌러보시고, 네. 아니다. 나는 당신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 3번. 괜찮아요. 다 다른 거니까. 다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죠. 다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알고 싶어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 이런 사태가 오지? 근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페드가 돈을 안 풀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오는 거죠.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가만히 있으면 후발 업체들 다 죽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가 돈을 다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후발 업체가 다 죽으면 내가 그냥 독점할 수 있는 기업들, 지금도 마켓시어가 되게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 좋을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만 보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종목도 위주로 해서 굉장히 지금 어, 종목을 많이 찾고 있죠. 어, 아마 어쩌면 되게 빨리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경력이 한 10년, 한 20년이 안 되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주식 경력이 20년이 안 된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주식 경력이 20년이 안 되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 리만 플러스 사태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9.11 때도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위기는 그리고 그분들은 IMF 때 주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 그 국가가 부도나고 위기가 나는 그 상황들에 대한 주식장을 이론적으로만 배웠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거는 어, 위기라는 거는요. 어, 모를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그 당시에 리먼이 이제 날아간다는 얘기가 다 나올 때까지도 아무도 리먼이 부도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한국의 산업은행이 리먼 브라더스인가 살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요, 한국의 IMF 상황이 오리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아무도 몰랐죠. 근데요,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대부분 다, 위기가 온다고 위기가 오고, 마지막 패닉 셀링이 와야지, 진바다를 찍는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코로나 때를 기억하는 거죠. 네. 근데, 코로나 때를 기억하고 대부분 다 패닉 셀링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가 아니라니까요. 경기 침체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박스권에서 못 가고 계속 지지하게 움직이는 게 경기 침체지. 경기 침체가 무슨 코로나처럼 그렇게 갑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런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게 오나요? 안 오지? 안 옵니다. 두 번째는 천민에서 기종님처럼 이제 당연히 국내 1등 필요 없죠.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가계부채가 글로벌 1위예요 지금. 그 내수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내수는 안 됩니다. 그 당연히 국내 1위는 필요가 없죠. 그거는 기본적인, 아까도 제가 말했어요. 기본적인 기본이죠. 국내 1위는 꽝이죠, 꽝. 국내 1위는 꽝입니다. 국내 쪽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제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카카오 기업이 제일 걱정되긴 하죠. 국내에서만 저렇게 셌었는데 저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터져버리고 이러니까 되게 힘들죠. TBS 매달 나사 올방 보시겠죠. 근데 제가 장중 무방할 때마다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제 방송 안 들어와서 못 보여드리는 거지. 지난번 무방할 때도 보여드렸어요. TBS 왜 못 보여드리는가 하면 그걸 보여주지 말아요. 그러니까 TV에서는 차트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냥 이렇게 PPT 만들어서 하는 것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됐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빨리 종목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천천히 올해 연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게 시장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어느 그 종목이 그 가격에 오면 무조건 편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쌀 때 그냥 무조건 사는 거죠. 어제도 저희가 한 종목을 9% 어제 하루에 9% 매집했어요. 특정 종목이 있는데 이거 앞으로 제가 한국형 니프티 30 종목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종목을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종목을 제가 9%를 사버렸어요. 어제. 제가 원하는 가격대 왔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사버렸어요. 제가. 그 가격에. 그러니까 한 종목당 한 종목에 어제 하루만
9%를 매수했어요. 어제. 예. 문자 계속 보냈죠. 사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종목 교체 계속 이제 해야 되겠죠. 앞으로 좋은 주식들에 대해서는. 예. 저는 진짜 무서운 시장이 올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빨리 종목 교체했어야 됩니다. 진짜로. 이거 될 것 같아요. 이런 장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장 나올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1번, 2번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1번 패턴인데, 1번도 죽어버렸고요. 2번도 죽어버렸거든요. 그럼 남은 건 3번밖에 없거든요. 저 이거 된다고 봅니다. 이거 만약에 오래 있으면, 오래 가져가면 꽤 많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됐죠? 또 질문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패닉 셀링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꾸 코로나 때를 생각하시는데, 코로나 때하고 리만 브러더스 사태를 생각하시는데, 그때하고 지금 시장 상황이 다릅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둘 다 생각지도 못했던 악재이기 때문에 되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대응을 하고 있는데, 대응하고 있을 때 그런 패닉 셀링이 어떻게 나옵니까? 안 나오죠. 팔겠죠.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올라오면 팔겠죠. 근데 지수가요, 지수가 급등하지도 않고 박스권에 묶이는데 걔네들이 굳이 팔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달에도 많이 팔던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는 팔지 않지만 이거는 포함 안 된 건가요? 제가 체크를 했나요? 이걸 제가 잠깐만요. 이번 달에도 인버스는 많이 팔더라고요. 인버스는 이번 달에 꽤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인버스가 몇 번 되더라? 잠깐만요. 코덱섬 인버스가 252670인데 252670인데요. 이게 인버스인데, 이게 금융투자가 이번 10월 달에 들어서 이게 보통 안 그랬는데 아직은 많이 남아있긴 한데, 10월 달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거 보고 얘네들이 그런지 이번 달에 꽤 많이 팔았어요. 개인들이 인버스를 많이 샀고. 그러니까 이번 달에 얘들이 제가 보기에 2천억을 팔았어요. 2천억을. 인버스 2X. 그런 형태죠. 예. 그래서 점점 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내년 1분기까지 떨어지면 팔고, 떨어지면 팔고, 떨어지면 팔고, 계속 떨어낼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 단가가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다 털어내지 않을까 싶어요. 예. 대표적인 게 네이버, 카카오죠. 뭐. 이제 성장이 막혀있는 형태. 그 다음에 게임주, 이런 것도. 예. 좀 성장이 막혀있는 형태의 흐름들이죠.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지만 한계가 있는 형태의 흐름들이겠죠. 그나마 얘는 네이버, 카카오, 게임은 그나마 MS가 1등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방이 좀 막혀 있겠죠, 이제.
있는 종목군이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좀 이렇게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고, 그 중에 이제 게임주 중에 좀 실적이 안 좋은데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이제 조금 버려야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그 기존의 모바일로 했던 기업들은 좀 부담스럽죠, 이제는. 예. 그 다음에 2번 같은 건 원체 많죠. 개별주 중에 재무가 안 좋은 거, 뭐 적자 나는 기업들은 다 포함되고, 그 다음에 중소형 건설사들이 조금 이제 좀 부담스럽죠, 이제. 예. 그리고 이제 재무가 안 좋은 어, 개별 기업들, 예. 개별주도 이런 것도 좀 힘들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대부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됐나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빨리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어, 어, 지금부터 큰 돈을 벌시려면 이렇게 이 한국형 니프티 30 종목들이 외국인이나 연기금 좋아하는 거요. 예.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해놔야 되죠. 예. 근데 저는 대형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는 별로.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나 LG엔솔루션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뭐 근데 저는 대형주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이게 대형주는 지수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형주는.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소형주는 또 안 사죠. 그래서 대형주는 별로고요. 옐로칩이나 좀 시가총액이 높은 중형주. 요 단에서 얘네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국내용 아닙니다. 글로벌리하게 가는 종목들 좋아하죠. 이제 국내용은 이제 안 돼요. 왜냐하면 내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로벌리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 몇 종목이 없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지만 한국형 니프티 30 종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용도 안 되고 글로벌리하게 먹혀야 되고 이러니까 종목이 별로 없어요. 많이 없어요. 예. 그 생각보다 종목이 이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형 니프티 30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고요. 예. 됐나요? 지금 바닥에서 다 만들고 있어요. 다 바닥에서 다 만들고 있더라고요. 물량을 다 받고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물량을 다 받고 있어요. 그동안 많이 떨어졌죠. 성장주 때문에 소외받았던 종목인데 바닥에서 다 지금 바닥에서 다 물량을 다 매집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독특한 패턴이죠.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지수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종목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예. 종목상으로. 종목의 변화가 굉장히 이렇게 가파르게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판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죠. 예. 저는 11월 달에 금리 인상할 때쯤 되면 오늘 이제 애플 이제 시작 발표도 끝났고요. 미국의 마지막 애플이고 나머지는 이제 빅테크 기업도 없으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바뀔 것 같아요. 시장이.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특강 주제를 제가 이렇게 잡았거든요.
이거 자신 있어야죠. 그러니까 외인 매수 주도주 특강, 그러니까 11월 10일 날 목요일 평일 날 이제 저녁 7시에 합니다. 물론 녹화 방송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5주 무료 방송 주고 이번에 50만 원을 할인했습니다. 왜 할인했는가 하면 들어와서 경험해 보라고. 이쪽 섹터는 제가 자신 있습니다. 제 전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사는 종목들로 종목회사를 다 세요, 들어오시면. 그리고 제가 다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내년쯤에는 내년 하반기쯤에는 아마 상반기 1분기 지나서 아마 이 얘기가 되게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의 그 니프티 50 장세와 비슷비슷해요. 지금 한국이. 그때도 딱 50종목만 가야 될 이유가 있었고요. 지금도 우리는 딱 30종목만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수가 안 돼. 일단. 그 다음에 개별주 다 죽었어. 성장주 다 죽었어. 그러면 이제는 가야 될 주식이 있는 거죠. 딱 정해져 있죠. 저는 이게 아마 연기금은 이제 외국에서 이제 해외 투자를 끝내고 이제 국내로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이제 달러가 만약에 이제 떨어지면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외국보다는 국내가 훨씬 더 나으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외국인들이 왜 여기 사겠어요? 왜 8조, 6조를 샀겠어요? 얘네들이 생각할 때 만약에 달러가 1,400원대에서 1,100원대까지만 떨어져도 환율에서만 30%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30% 깨져도 환율에서 30%를 먹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제 환율이 떨어져 버리면 주식에서 이익이 나더라도 환율에서만 20, 30% 이익 났던 걸 다시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국내 증시가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는 거예요. 왜? 삼성전자는 많이 못 올라가더라도 환율에서만 20, 30%씩 먹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SDI나 LG화학이나 뭐 이런 거 사는 이유는 걔네들이 주식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자 사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환율에서만 우리가 반대로 얘기해서 지금까지 환율이 1,000원에서 1,400원 갔으면 미국 주식에서 40% 까져도 환율에서 40% 먹었으니까 반가기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원달러가 고점이 되면 그걸 외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다고요. 삼성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이나 하이닉스나 뭐 이런 거 사도 만약에 위험 없는 주식을 사놓으면 빠져도 얼마 안 빠지겠지만 환율이 많이 떨어져서 20, 30% 수익 나면 환율에서만 수익을 내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이제 무위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국내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니까요. 미국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은. 그것도 좋은 주식으로.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도 이제 앞으로 1,400원에서 1,100원까지 떨어지면 환율에서도 이익 내면서 주식에서 이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그런 종목들이 몇 종목 없다고요. 30종목 내외라니까요. 일단 내수 다 빼버리고 성장주 다 빼버리고 개별주 다 빼버리면 그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요걸 찾아야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서 니프티 50가 나왔던 그 시절하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하고 너무 비슷해요, 지금. 빨리 바꿔야 돼요, 진짜로. 제가 거짓말 시키는 게 아니라 빨리 바꿔야 돼요. 저는 무작정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의 흐름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이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바꿔줘야 됩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가 없이 제가 설명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진짜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는 정말로 준비하셔야 돼요. 예. 이제 승부를 걸 때가 왔어요. 제가 그동안은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주식을 거의 안 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원님들이 그랬어요. 제가 6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이렇게
주식을 딱 5% 샀어요. 5%. 8월달에서 10월달까지 딱 주식 5% 샀어요. 근데 어제 제가 한 방에 하루 만에 제가 몇 프로지? 12% 샀어요. 12%. 두 종목. 한 종목 9%, 한 종목 3%. 어제 딱 하루 만에 12% 샀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사야 될 시기다. 좋은 주식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분들은 가입을 하시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개별주 장세 이렇게 되면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해요. 근데 지금 외국인하고 연기금 장세 옵니다. 예. 그러면 이 장은 안정적이고 괜찮아요. 센 종목들은. 예. 승산 있죠. 질문 있습니까? 이번에는 평일날 합니다. 녹화방송 볼 수 있고요. 그래서 10월 10일, 11월 10일 날 저녁 7시에서 오픈하고요. 이번에는 가격을 하인시켰습니다. 그러면 기존 회원님들은 할인 쿠폰 5만원 적용하면 45만원이죠. 저 이번에는 이거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빨리 교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1번, 2번 다 막혀 있어요. 이게 대안이 없어요. 지금은. 전 대형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를 하실 분들 이렇게 외국인들이 대형주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환율 그러니까 많이 안 떨어질 종목들 중에 환율이 올라가면 주식은 약간만 수익 나도 돼요. 환율에서 20, 30% 수익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 종목들은 주로 잘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중형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옐로칩이나 제가 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을 주로 이제 선호하는가 하면 옐로칩이나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조금 높은 중형주 중에서 외국인이나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 연기금이 매집한 종목이죠. 매수하는 종목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이 제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이 잘 가지. 막 대형주는 대형주가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건 제가 볼 때 환율 때문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주식으로 크게 수익 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제 느낌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주의 1등주가 마지막으로 끊기면 그러면 이제 진짜 얘가 1등주 제가 살아있는 종목 몇 개 있잖아요. 한미글로벌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이고 나머지는 다 끊겼어요. 예. 그러니까 한미글로벌 유신이나 이런 것들은 벌써 다 끊겼고요. 예전에. 한미글로벌 하나 남아있는데 얘가 이제 조금 이게 이제 살아있는 거죠. 얘만 살아있어요. 제가 지금 주봉을 제가 표시해놨죠. 이 주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 방송을 들어오면 이 이평선을 이제 설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 요 주봉이 위에서 타고 가는 종목들이 1등주예요. 제가 맨날 얘기했지만 이 주봉을 타고 가는 종목들이 1등주예요. 그러니까 얘 주봉이 위에 올라와서 이 밑으로 이 주봉이 한 번, 이게 주봉이잖아요. 주봉이 한 번도 꺾이지 않는 종목들을 봐야 돼요. 얘는 유일하게 이제 한미그룹 하나 남았어요. 이해되시죠? 예. 저 이번에요? 이번에 저희가 사면, 이 주봉이 무너지지 않는 한 계속 갑니다. 제가 설정할 때 이 주봉이 무너지지 않는 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봉이 무너지면 다시 팔고, 주봉이 올라가면 다시 사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요게 기준이에요. 얘는 보세요.
유신은 꺾여버렸죠, 이게. 예. 계속 이게 꺾여버려. 그러니까 이게 꺾이는 긴 한데, 꺾여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용납하는데, 두 번, 세 번 자꾸 빠지잖아요. 이러면 용납 못하고요, 저는. 얘는 안 꺾여요. 이게 주봉인데, 이게 주봉이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푸른 저촉은 꺾여버렸죠. 얘가 안 꺾일 때는 잘 가는데, 꺾이면 힘들어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 예전에 잘 갔던 화천기계도요, 꺾여버렸어요. 꺾일 때는 한 번 정도 꺾이면 끝나거든요. 예. 그래서 기간은 설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예. 단타를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세가 타고 있는 동안은 계속 가져갈 거예요. 추세가 유지되는 한은 계속 가져갈 겁니다. 됐나요? 되셨나요? 어, 예. 제가 한미글로벌이 꺾이면 이제 다 꺾이는 거거든요. 얘가 지금 개별주 모든 중에서 얘가 1등주였거든요. 1등주만 안 꺾이고 나머지는 다 꺾였어요, 지금. 예. 근데 아직 이제 외국인 기관 종목들은 바닥에서 지금 매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죠. 얘네들이 먼저 보내야 되니까, 그죠? 예.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넘기겠죠. 올렸다 떨어졌다 올렸다 떨어졌다 올렸다 이러면서 계속 넘기겠죠. 예. 그러니까 얘가 꺾이면 개별주는 이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물량을 좀 넘기고 있고 고점에서 그 다음에 그 좋은 종목들은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있고 그런 계통이죠. 저는 아마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 딱 75pp죠. 75pp 딱 인상하고 페드에서 지금 페드에서 이제 조금씩 그 금리 속도 조절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오고 나면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긴축에 대한 이슈가 끝나버리겠죠. 이번 11월 달 페드의 그 이게 기자회견 이후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진짜 경기 침체 기간에 이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쫙 올라가 있죠. 그러면 그때는 개별도 다 꺾이겠죠. 예. 그런 메커니즘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예. 그래서 지금 바닥에 있을 때 빨리 매집을 해놔야 됩니다. 빨리 종목 교체를 해놔야 되고. 예. 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면 하세요. 뭐든 괜찮아요. 뭐 저희 방 운영 저희는 이제 외국인하고 연기금 사는 종목만 합니다. 외국인 연기금 사는 종목들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 앞으로 좋을 종목들만 저희가 다 할 겁니다. 자, 궁금한 거 결제는 여기서 하시면 되고 있으세요? 있으면 지금 올려놓으세요. 채팅창에. 그럼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뇌피셜인데요. 제가 오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올해 연말에 제약 바이오주 잘 봐야 됩니다. 아유, PF는 뭐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죠. 제약 바이오주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몇몇 종목이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산주 안 본다 그랬죠, 제가. 그런 거. 제가 지난번 할 때 방산주 제가 안 본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땡겨서 실적을 반영했던 주식이기 때문에 이게 저평가가 아니고 그 미래의 실적을 땡겨서 반영했기 때문에 굉장히 높다 그랬습니다, 제가. 몇몇 종목이 급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4월부터 임상 이제 실험이 이게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시작되어서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코로나 때문에 임상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개점 휴업이었죠. 내년 3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아마 좋은 임상 결과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좋은 임상 결과 나오면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한 제약 바이오들 중에 얘가 급등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 중에서 유일하게 제약 바이오는 그것도 재무가 좋아야 되죠. 너무 안 좋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약 바이오는 제가 괜찮은 종목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몇 종목은 없고요. 뭐 다 좋은 건 아니고. 근데 유일하게 제가 지금 제약 바이오는 내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에 지금 스타 종목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몇 종목 우리 이번 특강 때 얘기해 드릴 거예요. 10월 달에. 예. 이게 핫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개점 휴업 때문에 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된다면 어쩌면 이쪽 섹터가 굉장히 좋을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여기서 스타 종목들이 몇몇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제약바이오 잘 봐야 돼요. 핫할 수 있어요. 네, 핫할 수 있어요. 진짜 잘 봐야 됩니다. 이번에는 제약바이오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임상이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막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는 없고요. 올해는 임상 데이터가 이제 시작되고 잘 나왔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죠. 제약바이오 괜찮아요. 오늘 봐야 돼. 그래서 잘 봐야 되고요. 예, 건설주 모르겠어요. 건설주는 싼데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설주는 제가 관심이 없어요. 퍼는 싼데 관심이 없습니다. 예, 제약바이오 중에서 정말 눈여겨서 봐야 될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건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매번 얘기 드리지만. 예. 종목들 진짜 시장이 정말 다이내믹하게 바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예. 보여요. 변화되는 게 막 보여요. 진짜 이제는 시장이 떨어지면 종목들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런 종목들이 그게 보여서 매집도 많이 해놓고 있고 막 그렇지만 수급이야 원래 제가 잘 분석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외국인들이
분기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6조까지 사는 경우가 잘 없어요. 보시면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면 다 퍼가 그러니까 PBR이 다 쌀 때 다 샀어요. 외국인 수급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외국인 수급입니다. 20위까지 제가 설정해 놓은 거죠. 코스닥하고 거래소고 연기금 수급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직접 보시면 되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외국인들 수급이고 연기금 수급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그 하반기에 외국인이나 연기금 샀던 종목들이에요. 이게 보면 한번 보시라고요. 네, 여기. 이게 연기금이 산 거고 외국인이 산 거죠. 한번 보세요. 네. 그러니까 주로 어떤 종목을 사고 있고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드리면 되죠. 그게 왜냐하면 왜 이걸 보는가 하면 하반기에만 지금 6조를 샀기 때문에 봐야 되죠. 이거는. 예. 왜냐하면 가장 크게 샀어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분기 2분기 기준 아직 이제 2분기 아직 진행되고 있으니까 가장 크게 샀죠. 이게 상반기에 15조를 팔았거든요. 그러다가 쫙 땡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 제가 볼 때는 얘 들어올 것 같아요. 플러스로. 그러니까 올해 얘는 그 해 2007년도에 내내 팔았다가 2008년도에 샀는데 얘는 올해 지금 하반기부터 사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막 팔았다가 올해 상반기 15조 팔았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6조를 넣었어요. 그래서 좀 빠르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샀던 종목들 다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근데 제가 볼 때 얘네들 입장에서는 환율 때문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의 입장에서 보면 얘네 손해볼 게 없잖아. 그죠? 손해볼 게 없잖아.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런 거 사놔도 환율이 만약에 1,400에서 1,100원까지만 떨어져 버리면 환율에서 20%, 25% 수익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미국 주식은 반대로 환율이 그렇게 떨어지면 환율에서만 20% 손실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머징 국가가 훨씬 더 셀 수 있죠. 그 대신 이제 이머징 국가에 들어오면 유동성을 이렇게 축소시키기 때문에 이제 성장주라든지 재무가 안 좋은 내수 자문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박스권에 묶어 놓고 괜찮은 종목들만 계속 가고,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만 올려놓으면 환율 만약에 떨어져 버리면 앉아서 그냥 외국인들이 이익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1,400원대는 얘네들 들어올 수 있죠. 나중에 1,100원 정도 보고 가면 그러니까 앉아서 23% 환율에서만 환차익만 23% 나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좋은 시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연기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연기금도 이제는 외국 주식 팔고 국내로 들어와야죠. 환차 손을 방지하려면. 그냥 계속 외국 주식 갖고 있다가 그대로 환차 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연기금이나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하는 종목 뭐겠어요? 1번 막혔고 2번 막히니까 얘네들이 선별해서 얘는 실적이 좋아하는 지금 저평가 종목이구나.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집중적으로 사겠죠. 그 종목들이 연기금이나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그 종목들이 이제 한국형 니프티 30 종목이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 되잖아요. 제 논리에서 뭐 약간 허점이 있습니까? 뭐 제 논리에서 허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반론하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괜찮아요. 뭐든지 간에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풀어서 들어가니까 이 장은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빨리 종목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특강의 주제는 이런 종목들로 가기 시작한 거죠. 제가 이게 트렌드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금융시장 불안 안, 그러니까 저기 죄송한데요. 인생사진가님, 금융시장이 불안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신지 모르겠지만 왜 금융시장이 불안한가요?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점에서 금융시장이 불안한가요? 왜 금융시장이 불안하죠? 어떤 점에서? 회사채 시장이 불안한 거죠. 금융시장이 왜 불안합니까? 금융시장은 안 불안합니다. 회사채 시장이 불안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금융시장이 불안한 게 아니라 회사채 시장이 불안한 거죠. 한국의 은행들이 얼마나 그 BIS 비율을 잘 맞추고 있는데요. 완벽하게 맞춰놓고 있는데 지금. 예, 거의 완벽하게 맞춰놓고 있잖아요. 금융시장이 불안한 게 아니라 회사채 시장이 불안한 겁니다. 회사채 시장. 그리고 제2금융권이 불안한 거고. 유럽의 은행들이 약간 불안한 거고. 예. 나머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